골프 스윙하고 가장 비슷한 동작이 야구 선수 내야수가 잡아서 이렇게 사이드로 공을 던질 때 동작하고 가장 비슷하대요. 오른팔을 내가 여기서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잘 피려고 하잖아요.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왼쪽이 열려야지 얘를 필 수가 있지. 직접적으로 보는 건 3차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은 2차원밖에 안 보여준대요. 그럼 정면에서 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잘 보이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잘 보여요. 뭐가 안 보일까요? 깊이가 안 보여요. 뎁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영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카메라 찍은 걸 보면 오른 어깨가 떨어지고 왼쪽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왼쪽이 열려있는 게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 미스를 하죠. 그러니까 오른팔을 정말로 잘 쓰려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조합해서 써야 돼요. 어큐메이터 4가지를 조합하면 몇 가지가 나오냐? 15가지가 나와요. 근데 15가지 다 할 필요 없어요. 자, 스트로크 타입은 사용되는 어큐메이터 수에 따라 분류되며 싱글, 더블, 트리플 또는 4개를 다 쓸 수 있다. 1개만 쓸 수도 있고 2가지를 조합해서 쓸 수도 있고 3가지를 조합해서 쓸 수도 있고 4가지를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큰 파워를 하려면은 많이 쓰면은 많이 쓸수록 파워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히터는 1, 2, 3을 쓴대요. 이렇게 조합을 해서 대부분 쓴대요. 그리고 스윙어는 2, 3, 4를 조합해서 쓴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조합에서 생략된 어큐뮬레이터는 실제 스트로크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략된 일부 어큐뮬레이터는 미비하거나 부수적일 수 있대요. 그래서 생략을 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스윙어의 스윙을 축적하는 과정을 보시면 오른팔이 그렇다고 스윙어라고 얘가 이렇게 안 접힌 건 아니죠. 접혔잖아요. 근데 왜 생략을 했을까요? 스윙어 패턴에서 호모 켈리가 1번을 생략한 이유. 1번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닐까요? 미비하거나 부수적, 즉 수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1번을 생략한 거예요. 히터의 4번도 마찬가지예요. 히터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압력이 없는 게 아니고 살짝 있긴 있죠. 근데 스윙어에 비해서 히터의 4번의 압력이 작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펀치샷 구사할 때 보시면 어깨 회전이 90도가 아니고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압력이 적지만 스윙어는 원심력을 쓰니까 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쓰여지긴 쓰여지지만 4번이 조금 이렇게 너무 적게 쓰기 때문에 히터 같은 경우는 4번을 생략한 거고 스윙어 같은 경우는 1번이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큐메이터를 사용하면 제한적인 파워의 스트로크가 만들어진대요. 파워 양이 적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비교적 쉽게 제어할 수 있어 그린 주변에서 사용하기 이상적이래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만 쓰는 경우. 4가지는 다 쓸 수 있겠죠. 하나를 쓴다는 게. 근데 2번만 쓸 수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3번만 쓸 수 있을까요? 3번만? 회전? 이것도 뭐 가능은 한데 정확성은 떨어지겠죠. 4번을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슴에 붙었다가 탁 떨어질 때? 이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능은 하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1번이에요. 1번. 자, 여기서 접었다가 그럼 뭐 한 10m 안쪽 칩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합을 보시면 2개를 쓸 수도 있잖아요. 더블 배럴 2개 조합을 해서 쓴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은 2개의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포스를 생성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은 포스를 만든대. 적은 파워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더블 배럴 이상 파워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매우 만족스러운 게임을 할 수가 있대. 이 패턴은 언제 쓸까요? 2가지를 쓰는 경우. 2가지 조합할 수 있는 게 6가지거든요. 근데 3번, 4번, 6번은 되게 제한적이래요. 그래서 1, 2나 1, 3이나 2, 4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언제 쓸까요, 이거는? 쇼게임 때 쓰는 거예요, 맞아요. 100m 안쪽에서 쇼게임 할 때는 요렇게 조합을 해서 쓰면은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3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파워 패키지에서 3개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하려면 기술 향상이 필요하지만 파워와 다용성 면에서는 되게 효율적이래요. 호모 켈리가 제시한 이상적인 건 히터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스윙어는 2, 3, 4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래요.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 2, 4도 쓸 수 있고 1, 3, 4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게 안 되는 조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도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4가지 그러니까 뭔가 파워를 축적하면 4가지를 다 축적해서 모두 다 쓰면 더 큰 파워가 나오잖아요. 4배럴, 그러니까 4배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4개의 어큐메이터 조합은 플레이어가 숙달하는 동안 많은 문제를 익힐 수 있대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움직임과 능동적인 오른팔이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허비를 만들 수 있대. 여기서 이제 스로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는 약간 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파워의 누수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누수 현상이 뭐냐면 지렛대 움직임도 있지만 내가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놔두면 오른팔 내가 힘을 주지 않고도 잘 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심력을 쓰면서 오른팔을 같이 써버리면 왼손목이 벤트가 되죠. 그럼 스윙 아크의 길이도 되게 작아질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레깅도 사라지고 클럽 페이스 제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잘 제어된 2개 또는 3개의 조합은 완전히 숙달되지 않는 4개의 조합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4가지 조합을 다 쓸 수 있는 경우는 호모켈리는 이제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드라이버 스윙할 때는 4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숙달이 되지 않으면 저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수도 있고, 왜냐면 공이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고, 그러려면 드라이버 스윙을 하려면 오른팔을 이렇게 하려면 이 라인을 지키면서 하려면 이 몸의 움직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가면 여기부터 클럽 헤드가 뒤에 있고 내 손보다 밑에 있고 아래에 있고 라인보다 안쪽에 있으면 이때부터 몸이 열려 있으면 오른팔을 조금 써줘도 이때 타이밍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베너간의 5 레슨지에서도 베너간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오른손이나 오른팔이 3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게,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베너간도 여기하고 제 벨트에 이렇게 끈이 묶여 있고 몸에 움직이면서 얘가 이렇게 끌려 내려와서 여기 위치까지 갔을 때는 오른팔을 아무리 쓰려고 하더라도 다치거나 열리는 현상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른팔을 우리가 쓰는 거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자, 그래서 베너간의 5 레슨지에도 어떤 얘기 있냐면 골프 스윙하고 가장 비슷한 동작이 야구 선수 내야수가 잡아서 이렇게 사이드로 공을 던질 때 동작하고 가장 비슷하대요. 오른팔을 내가 여기서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잘 피려고 하잖아요.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왼쪽이 열려야지 얘를 필 수가 있지. 그러면 내가 이 위치까지만 가면 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오른팔을 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보다 헤드가 손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른팔을 조금 이렇게 좀 타이밍을 안 맞게 써버리면 왼쪽이 막히는 현상도 나올 수도 있고 왼손목 벤트 동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죠. 요 내용도 결국 이따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이제 스윙 레프트. 왼쪽으로 스윙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거랑 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잘 쓰려면 왼쪽이 잘 비켜줘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공을 똑바로 치려면 어깨 정렬이, 저도 이제 이건 영상을 보고 이제 잘못 제 나름대로 판단한 건데, 선수들 이렇게 어깨 정렬을 공칠 때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은 낮고 왼쪽은 높잖아요. 그거를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냥 얘가 이 어깨 정렬은 타겟하고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고 얘가 높아진 걸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열리고.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배운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건 3차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은 2차원밖에 안 보여준대요. 그럼 정면에서 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잘 보이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잘 보여요. 뭐가 안 보일까요? 깊이가 안 보여요. 뎁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영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카메라 찍은 걸로 보면 오른 어깨가 떨어지고 왼쪽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왼쪽이 열려 있는 게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 믹스를 하죠. 그러니까 오른팔을 정말로 잘 쓰려면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라 내가 열렸는지 이게 스퀘어인지가 사실상은 이 스윙을 할 때는 내가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직선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는 혼자서 앞으로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열려야지 앞으로 갈 수 있지, 왼쪽이 막히는 순간 이 라인 제어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머신 컨셉 그 21가지 중에 왼팔 이 지렛대 혼자서 앞으로 갈 수도 없다고 하죠. 얘가 이렇게 가서도 안 되거든요. 왼팔이 혼자서 이 클럽을 앞으로 당기면 얘가 여기 남아도 돼요. 사실상은 그네기 때문에 뒤로 갈 때도 혼자서 못 가고 앞으로 가는 것도 못 가죠. 얘가 앞으로 가려면 뭐에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몸의 움직임. 왜냐면 뒤로 갈 때 오른 어깨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은 뒤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오른 어깨 밑으로 떨어지고 공 쪽에 가까워지는 푸시 움직임과 왼쪽이 풀이 돼야지 얘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 컨셉이 중요한 거예요.